자, 일단 오늘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 질문 받고 이제 시간 남으면은 유형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1-7번 먼저 보자. 자, 보면은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서로 달라. 그리고 세 접시 A, B, C가 있는데 이것도 서로 다르죠. 자, 그랬을 때 나누어 담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접시가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시를 3개를 그려주자. 그렸을 때 과일이 5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A, B, C, D, E라는 과일이 있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서 너네가 접근을 할 때는 우선 이게 순서가 있는 상황인지 순서가 없는 상황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A, B 담은 거랑 B, A 담은 거는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의 몰빵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복도 허용된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중복순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중복순열이니까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식이 둘 중 하나죠. 3파이 5 아니면은 5파이 3인데 이제 요거를 할 때 5개의 과일을 3접시 이렇게 두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재섭이 이거 풀었으니까 재섭이 어떻게 판단했어? 3파이 5에서 5파이 3에서? 틀렸다고 고친 거야? 그럼 이거를 고르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1학년 때 또 함수 있지? 동그라미 그려서 하는 함수. 함수.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접시가 A, B, C니까 이렇게 해보고 과일 5개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함수라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보내야 되는 거지. 하나씩만. 그럼 이렇게 보내보자. 보냈어? 그러면은 A라는 접시에는 어떤 과일이 담겨 있는 거야? A라는 접시에는 화살표를 보고 연결된 거로 얘기하면 되잖아. A가 담겨 있는 거야. B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C에는 E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럼 B랑 D는 과일이 담긴 거야, 안 담긴 거야? 과일 안 담겼지. 근데 문제에서 뭐야? 5개를 다 담아야 돼, 저 접시에다가. 오케이? 그럼 이거는 지금 틀린 상황이지. 그쵸?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가 있고 A, B, C가 있다 했을 때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너네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A라는 접시에는 어떤 과일이 담긴 거야? A, B가 담긴 거지. B라는 접시에는 C, D가 담겼고 C에는 E가 담겼지. 그럼 이건 5개가 문제 상황에 맞게 다 들어갔지. 그럼 아래쪽 상황이 맞다는 거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공역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공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공역, 파이, 정의역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니까 요거를 잘 터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역이 몇 개죠? 원소가? 3개. 정의역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3파이 5가 맞는 거야? 5파이 3이 맞는 거야? 3파이 5가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순열을 할 때 식이 5파이 3도 계산할 수 있고 3파이 5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처음에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그려서 너네가 배치를 시켰을 때 상황에 맞는 거를 찾고 공역, 파이, 정의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쌤아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은 3의 5제곱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243, 즉 5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할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윤서? 재섭이도 이렇게 해. 그냥 너 5파이 3에다가 틀려가지고 3파이 5분 나오고 그냥 243 했죠. 문제 몇 번씩 못 시켜보겠어요. 뭐라고? 문제 풀려고 왜 3파이 문제. 그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문제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자, 3-5번을 이제 봐볼게요. 자, 3-5번을 보면은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네 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그럼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11, 2랑 2, 1은 서로 다른 자연수잖아? 그럼 순서가 있고 11, 22 이런 식으로 중복된 숫자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복순열이에요. 자, 근데 그때 2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2의 배수의 특징을 알아야 돼. 2의 배수 특징이 뭐지? 2의 배수 특징이? 2의 배수의 특징이 짝수니까 그 짝수 특징이 뭐야? 너는 이게 확률과 통계할 때 경우에서 다 외워야 돼요, 이 배수 특징은. 근데 이 짝수 특징이 뭐냐면 여기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 그냥 2의 배수야. 떨지 마.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긴 5라고 정했어? 그러면 이제 여길 정할 거야? 그럼 여기 몇부터 몇까지 들어갈 수 있어? 1의 자리만 짝수면 2의 배수라고. 그럼 딴 데는 상관이 없다고. 그럼 여기 지금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부터 뭐까지 가능하겠어? 뭐든 상관없다고. 그럼 1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9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여기에는 몇부터 몇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지, 0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10가지가 가능하고 여기도 0부터 9까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가지가 가능한 거야. 재섭이 너 이거 질문 안 했는데 뭐 고쳐서 맞힌 거야? 내자의 자연수가 1000부터 9,990까지. 그리고 부등호 이용 사항은 다 하면 9,000이니까 2의 배수 절반 때려갖고 4,000이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와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정리해보자. 자, 2의 배수의 특징 뭐라고 했지 다시? 1의 자리가 뭐면 된다? 0, 2, 4, 6, 8이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으로 딴 것도 좀 몇 개 정리해 볼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홀수는 어떻게 하겠어? 홀수 특징은 뭘까? 1의 자리가 1, 3, 5, 7. 응. 1의 자리가 1, 3, 5, 7, 9면 돼. 이것만 만족시키면 돼. 그러니까 1의 자리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다른 곳은 상관없는 거야.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할까? 1의 자리가 그럼 13도 3의 배수니? 16도 3의 배수니? 3의 2의 자리가. 각 자릿수 더한 게 3의 배수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보자. 윤서야, 3의 배수 세 자리 자연수로 아무거나 얘기해봐. 126? 1, 2, 6 더해봐. 3의 배수죠. 그러면 3의 배수인 거예요. 재섭 3의 배수 아무거나 얘기해봐. 세 자리로. 130. 132? 1, 3, 2 더해봐. 그럼 3의 배수, 3의 배수죠?
그러니까 3의 배수의 특징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4의 배수는 뭘까요? 4의 배수는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자, 윤서 4의 배수 세 자리 자면서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128. 그럼 끝에 두 자리 자연수가 뭐죠? 28이죠. 4로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그럼 4의 배수예요. 재수합 세 자리 아무거나 얘기해봐. 250. 256. 그럼 56이죠, 56. 끝에 두 개는 4로 나눠져요? 나눠서. 네, 그럼 4의 배수예요. 오케이? 자, 이건 너네가 기본적으로 이 4개는 일단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너네가 3학년 되면 뭐 하냐면은 막 여기서 6의 배수, 9의 배수, 8의 배수 이렇게 확장되거든?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3-10번으로 가볼게요. 3-10번 보면은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호형에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인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겠대요. 그랬을 때 2310은 몇 번째 수인가를 물어봤지. 그럼 여기서 너네 다시 4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그럼 저 숫자를 중복호형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뭘까요, 그러면?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 중복 호형돼 있어. 4자리 자연수. 1000이지. 아, 중복이지.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중복 호형, 중복 허락 된다고. 똑같은 거 써도 된다는 소리잖아. 1000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은 뭘까? 1001이겠지. 다음은 1002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건 뭐야? 2310이 몇 번째인지를 물어봤잖아, 지금. 그럼 2310 같은 경우는 좀 뒤쪽에 있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 맨 처음 시작이 누구였어? 맨 처음 시작이? 네, 1000이었지. 그러면 2310번째, 10이 몇 번째인지 알아내려면 앞에 누가 나열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숫자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맨 앞자리가 1일 때는 다 배열돼 있겠어, 안 돼 있겠어? 다 있었겠지. 그러면은 맨 앞자리가 1일 때 몇 개가 있는지를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인지를 바로 셀 거야, 우리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경우의 수가? 4개죠. 중복호형 됐으니까. 그럼 여기도 4개고요. 여기도 4개니까 곱해주면 64개가 나오겠지. 그럼 뭐야? 2310 전에 1이 배치된 게 다 배열돼 있었을 건데 그게 64개가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1 다 배열한 거야? 뭔진 모르지만 우린 직접 다 센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이제 2가 왔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2300이지. 그럼 2300이면은 2가 왔을 때 바로 세는 게 아니라 2, 0이 와 있었겠지, 처음에. 2, 1도 와 있었겠지. 2, 2도 와 있었겠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직접 세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로 찾아버릴 거야, 몇 개가 있는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는 4 곱하기 4에서 16이랑 세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고 16, 얘도 마찬가지로 16이겠지. 그럼 뭐야? 2200이 된 것까지 다 센 거야,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야 돼? 2300인 때를 이제 세는 거지. 그럼 다 왔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 세는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2, 3이 왔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 뭐겠어? 2300이겠지. 그 다음은 2301이지. 그 다음은
2302겠지. 그 다음 2303이겠지. 그 다음이 뭐인 거야? 2310이 되겠지. 윤서이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더해주면 이제 몇 번째인지 살 수 있겠죠. 64, 80, 96, 112, 113, 114, 115, 116, 117 번째네.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불러요. 사전식 배열. 너네 1학년 때 했던 거거든요. 예, 그걸 중복순열 버전으로 이제 한 거예요. 셀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다음 4-1번. 자, 쌤이 아까 우리 처음 문제 시작할 때 너네가 3파이5, 5파이3 구별할 때 동그라미 2개 함수 이용해서 하라고 했었죠. 예, 대놓고 유형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x가 1, 2, 3, 4, 5, 6이라고 했고 y가 지금 2, 4라고 했잖아.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했죠, 지금. 그럼 함수의 개수를 세라는 건 뭐냐면 너네 마음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니? 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나요? 그러면 아까 식 어떻게 쓰라 했었지? 기억나니? 뭐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모 파이 모. 그 공역 파이 정. 공역 파이 정의역 쓰라고 했지? 그러면은 뭐인 거야? 2파이 6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인 거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별거 아니란 거 알았죠, 이제? 자, 그럼 4-2번 봐보자, 이번엔. 함수의 개수를 m이라고 하자 했고 1대1 함수를 n이라고 하자고 했어. 자, 그럼 m부터 찾을게. 그럼 동그라미 해놓고 a, b p, q, r, s하고 y. 그러면 함수 개수 m은 몇 파이 몇이라고 하면 되겠네. 4파이 2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4의 제곱이니까 16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근데 1대1 함수 개수라고 돼 있지, 이번에. 그럼 너네가 1대1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1대1 함수가 뭘까? 몰라? 1대1 함수는 화살표가 중복적으로만 안 가면 돼. 1대1 함수가 뭐냐면 정의가 이거야. 적어놔. fx1은 fx2가 아니다. 자, 적어놨죠? 자, 그럼 보면 이거예요. x1하고 x2가 다르다는 건 x가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럼 x가 서로 다르면 저 f는 우리가 y 값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y 값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자, 그럼 저기 밑에 그림 봐봐. a, b, x 값 서로 다르지. 근데 y 값은 다 어디로 갔어, 지금? p로 갔지. 저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화살표가 하나에 몰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화살표가 중복되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야.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함수 개수 할 땐 중복 순열을 셌잖아. 근데 중복이 안 된다는 거잖아, 1대1 함수는. 그럼 중복 떼버리면 뭐 남아, 글자? 순열 남지. 그러니까 1대1 함수 개수는 순열이야, 순열. 순열세라는 거야. 그럼 n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4p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4파이2라고 했던 것처럼 순열이니까 파이 대신에 p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4p2니까 아이고 13이란다. 1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 이제 6-1번 가볼게요. 자, 베이스볼이라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럼 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순열이야, 조합이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순열이지. 근데 저걸 나열하려고 봤더니 똑같은 게 있어, 없어? 똑같은 문자가? 있지. 그럼 뭐야,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야. 근데 뒤에 보면은 S가 2보다 앞에 오라고 돼 있지. 자, 이 멘트의 의미가 뭐냐면, 이 멘트의 의미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S랑 2랑 자리를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2가 더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현재. S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지. 배열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순서를 문제에서 정해줬다의 의미는 S와 E가 자리를 바뀐다라는 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S와 E의 순서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 너네가 이제 앞으로 순서를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은 서로 같은 문자로 보면 돼. 서로 같은 문자로 보면 되는 거야. 자리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이게 테크닉이야. 오케이? 그래서 S랑 E를 X라고 이렇게 둘게, 둘 다. 그럼 저기 나와 있는 걸 다시 쓰면 BA, X, X, BA, LL. 요거 배워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8개의 문자니까 8팩을 쓰겠지? 그리고 분모는 B 2개 똑같고 A 2개 똑같고 X 2개 똑같지? L도 심지어 2개 똑같지? 그래서 이 팩을 4번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87654321 끼고 2222 이렇게 해서 약분을 잘해주면 돼. 이 3개가 8이랑 약분될 거고 이 하나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이렇게 3, 4, 5, 6, 7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3, 4, 5, 6, 7을 곱하게 되면은 몇이야? 4,510 예, 4,000이 아닌데 2,520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윤서 괜찮아요? 자, 그럼 6-2번도 가보자. 자, A, B, C, D, E, F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는 B보다 앞에 오래. 그럼 뭐야? A랑 B를 순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라고 했죠? 같은 문자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를 X, X로 보겠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또 뭐야? C는 D보다 앞에 오래지. 그럼 C랑 D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서로 같은 그럼 Y, Y로 보겠다는 의미인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네? X, X, Y, Y, E, F 요거 배워라는 거예요. 그럼 6팩하고 X 똑같은 거 2개, Y 똑같은 거 2개. 그럼 계산하게 되면 180. 그래서 5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길찾기 문제인데, 자, 길찾기 문제 할 때, 그냥 그 야매로 세면 돼. 너는 길찾기 할 때. 그 야매를 좀 알려줄게. 자, 일단 문제 보면은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겠대요. 근데 선분 PQ를 걸쳐서 가래지. 그럼 이런 거야. 최단 거리라는 것은 돌아서 가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A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Q 가고
이렇게 B까지 가고 이런 거 세라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세면 돼, 안 돼? 돌아서 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최단 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살 때 기본 세팅을 잡아줄 거거든. 자, 우리는 지금 PQ라는 선분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A라는 점에서 어디로, 어느 점으로 일단 가야 돼, 무조건?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 일단? P로 일단 가야겠지. 그래서 A와 P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뭐야? P를 갖고 그 다음에 바로 반드시 Q를 가야 되지.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 각각 잡아서 직사각형 그려주면 돼. 이게 기본 틀이야.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우선 A에서 P까지 가야 되지. 그 경우의 수를 야매로 셀 거야. 어떻게 세주냐면은 일단 A에서 여기 이렇게 변 따라서는 다 1을 적어주세요. 1을 이렇게 적어줘. 그 다음에 뭐냐면 가로줄부터 순서대로 채울 거거든? 그럼 맨 윗줄은 채워졌으니까 그 밑줄을 볼 거야. 그럼 여기로 왔다고 쳐보자. 자, 근데 너네가 그냥 세봐. A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 있지.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잖아. 두 가지가 있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세줄 거냐면 여기 지금 1 적어놨죠. 그걸 더한 걸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 점을 이제 채울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서 올 수 있고 이쪽에서 올 수 있지. 그럼 그때 2랑 1이라는 걸로 적혀 있죠. 저게 경우의 수예요, 사실. 2, 1 적혀 있는 게. 그거를 더해서 적어주면 돼요. 이해했어, 뭔 말인지? 네. 윤서 괜찮아?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4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줄 채웠고 이제 마지막 줄 채울 거야. 그럼 여기는 몇이 될까요? 3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이 될까요? 여기요. 6이겠죠. 여기서 올 수 있고 여기서 올 수 있으니까요. 여긴 몇일까요? 10이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A에서 P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세는 거야, 살 때. 자, 근데 이제 우리 그 다음 P에서 반드시 Q로 가야 되지. 그럼 P에서 Q로 갈 때는 쌤이 지금 체크해 놓은 파란색 화살표 밖에 없죠. 갈 수 있는 방법이. 근데 P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적혀 있어? 10가지가 적혀 있지.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이제 Q에서 B까지 가야 되지. 근데 우리 처음에 A에서 P 갈 때 여기다가 111 썼던 거지. 기억나죠? 근데 지금 Q 자리에는 몇이라고 경우의 수가 적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이어서 쓰면 돼요. 그 경우의 수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은 여기 몇이겠어요? 20. 여기는? 감 오죠, 이제? 여기는? 30. 여기는? 60. 그래서 최종 답이 60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잇따라 있고요. A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번에 C를 뭐래?
거치지 말래. 저길 지나면 안 돼. C라는 점을. 그때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죠. 자, 그럼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C를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직사각형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직사각형 잡아줄 때는 반드시 지나야 될 때야. 그럼 우선 뭐예요? 여기다가 11을 깔아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채워줄 거야 이제. 자, 그럼 다음 줄 보면 여기 몇이고요? 2. 여기는 3, 4, 5, 6.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 줄 채울 거예요. 그럼 여기 몇이에요? 3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쓰지 마. 그럼 이제 여길 채워야 되지. 근데 우리가 원래 아까까지는 어떻게 했었어? 여기랑 여길 더했었지. 근데 지금 C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여기 적혀있는 경우의 수만 끌고 오면 돼, 4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몇일까요 이제? 9. 여기는? 마지막은?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채우자. 여기 몇일까요? 그럼 해보자. 여기는 그러면 1로 못 오지. 그럼 여기 경우의 수만 갖고 오면 돼. 그럼 4라고 적고 여기는 8, 여기는 17, 마지막은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쉽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한번 봐보자. 왜요? 7-6잖아요. 네. 천일국이 뭐에서 풀어요? 7-5요? 7-6. 7-6이요? 저거 안 푸니까 저거 전체 경우의 수는 다 그래도 되는데 전체를 그럼 또 이렇게 길찾기로 세줘야 되잖아. 귀찮지.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청개구리짓 안 하는 게 나아. 이 문제는 잘 얘기했다. 자, 8-1번 봐볼게요. 자, 8-1번을 보면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경우의 수를 찾으래. 똑같이 하면 돼. 일단 1111을 깔아. 이렇게 깔아주고 또 채우면 돼. 자, 여기 몇이고? 2. 여기는 3. 자, 다음 여기 채우면 됩니다.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있다고 쫄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그럼 여기 3, 여기는 6, 여기는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6, 여기까지 채웠고요. 자, 다음 여기는 4, 여기는 10,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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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는 15, 여기는 마지막 그래서 5번. 지금 이 문제까지 너네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유형은 틀릴 수가 없어요. 윤서 잘 이해됐어요? 자, 이러면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끝나네. 자, 중복조합은 이제 재섭이가 말한 것만 일단 해볼게요. 자, 20페이지에 2-2번 봐보자.
자, 보면은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 검은색 볼펜 각각 4자루씩 들어있는 필통에서요. 몇 자루를 꺼내겠대요? 6장. 6자루를 꺼내겠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요. 각 종류의 볼펜이 적어도 한 자루씩은 포함되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중복순열처럼 스킬 하나 알려줄게. 테크닉 하나. 우리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볼펜 해가지고 종류가 몇 개가 있지? 3가지. 종류가 3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몇 개를 꺼낼 거야? 6장. 6자루를 꺼낼 건데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야겠지?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뽑은 거랑 파란색, 빨간색 뽑은 거랑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이 상태에서는 같은 경우잖아.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빨파 뽑든 팥빨 뽑든 상관없지. 즉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순서 상관없죠. 그러면은 우린 조합을 쓰겠지. 근데 지금 3종류 중에서 6자루를 꺼내는 거다 보니까 하나의 볼펜을 중복적으로 여러 번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복 조합은 조금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냐면 빨간색 볼펜을 A, 파란색 볼펜을 B, 검은색 볼펜을 C라고 했을 때 이 A, B, C의 의미가 뭐냐면 뽑히는 개수 말하는 거야. 뽑히는 개수. 그러면 이 뽑히는 개수를 더해주면 몇으로 항상 똑같죠? 6으로 똑같죠? 왜? 문제에서 6자루 꺼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럴 때 여기서 너네가 식을 만들면 3H6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식을 만들 때는 하나, 둘, 3개죠? 그걸 앞에 쓰시고요. 6개 뽑는 거죠? 그걸 뒤에다가 적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지금 그럼 결국 이게 중복조합 공식을 쓰는 방법인 거거든? 근데 이 중복조합을 쓰려면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 A, B, C가 셋 다 0 이상이어야 돼. 이건 예시를 든 거야, 지금. 셋 다 0 이상이라는 건 한 개도 안 뽑혀도 괜찮아야 돼. 그러면은 3H6이라고 바로 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로 돌아올게요. 문제 마찬가지로 3개 더했을 때 6이긴 하잖아. 근데 문제가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각 종류의 볼펜은 적어도 한 자루. 최소 한 자루씩은 뽑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범위는 1 이상이라는 거 이해돼? 셋 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중복조합을 쓰려면 저렇게 지금 예시로 든 것처럼 0 이상이어야 돼요, 셋 다. 근데 1 이상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쓰게끔 근데 만들 수가 있어요. 방법은 쉬워요. 저 1이 몇이 되면은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야? 왼쪽에서 쌤이 몇이면은 쓸 수 있다 했어, 몇 이상이면. 0이. 그럼 얘를 1을 몇으로 바꿔버리면 돼? 0 이상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을 0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을 빼요, 이렇게. 1을 빼. 됐어요? 그럼 이제 다 0이 됐죠? 근데 이게 방정식이다 보니까 보면은 A 빼기 1, B 빼기 1, C 빼기 1이 됐잖아. 몇을 빼버렸어? 그럼 좌변에 총? 3 뺐어. 그럼 우변도 똑같이 빼줘야겠지. 그래서 우변에는 3을 빼주면 돼. 그럼 A 빼기 1 더하기 B 빼기 1 더하기 C 빼기 1이 3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요 세 개는 뭐예요? 0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 중복조합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3H3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3H3은 뭐야? 둘이 더하고 하나 빼는 거였지. 그래서 OC3, OC2,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중복적 공식 만드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채영이 늦게 일어났네. 잠깐만 요. 됐습니까 일단? 응. 잠깐 잡생각이 나가지고 표정이 그랬던 거야. 자, 4-5번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테크닉이 대놓고 나온 문제예요. 방금 했던 거예요, 이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가 나오고 싶대요. 근데 보면은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a라고 하자고 했지. 야, 그럼 음이 아니라는 거는 몇부터 시작인 거야? 0부터 시작인 거지. 그래서 0 이상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A는 뭐야? 중복조합 그냥 써도 되는 환경인 거지. 그래서 3H10이라고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하고 하나 빼주니까 14C12, 14C2, 그 다음에 14, 13, 몇이냐 이게? 14, 13, 2, 7, 91.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B를 해볼 거야. 그럼 B를 하게 되면은 B는 무슨 해의 개수래요? 몇부터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여긴 1 이상인 거야. 그럼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근데 우리 쓰려면 아까 했다시피 몇으로 바꿔줘 버리면 된다고. 그럼 1씩 빼주면 되는 거였지. 그럼 좌변이 3개니까 총 3을 뺐네. 그 우변도 총 3을 빼야겠네. 그러면은 이때는 식이 이렇게 적히겠지. 얘는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 쓰면은 3H9 둘이 더하고 하나 빼니까 11C9 11C2 55 계산하면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니까 146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자, 31쪽 2-7번 봅시다. 자, 요건 이항 정리 이제 하는 건데 이항 정리가 이제 우리 뽑기로 다가가자고 했었죠, 뽑기.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전개식에서 x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건 되게 금방 풀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전개를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럼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x 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그런데 그때 뭐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몇 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될까? 네, 여기서 x세제곱의 개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x세제곱을 찾았으면은 x제곱으로 나누니까 x가 될 거 아니야. 윤서 이해되기까지? 그러면 x세제곱은 여기서 나올까 여기서 나올까? 왼쪽에서 나올까 오른쪽에서 나올까? 왼쪽에서 나오겠죠. 오른쪽은 -3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면 2 플러스 x의 5제곱에 x세제곱의 개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를 몇 번 뽑으면 돼? 그럼 5c3을 쓰면 되겠지 일단?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는 몇 번 뽑아야 돼? 2번 뽑아야 되지.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2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5c3은 5c 10, 2의 제곱은 4니까 40.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윤서 필요한 거 적으시고. 이해됐어요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나 혹시? 괜찮아요? 내 설명 틀렸다고 쳤지 이거? 아니, 처음부터 맞췄어? 한 번에 맞췄어. 잘했어. 자, 4-1번 봐볼게요. 자, 4-1번을 보면은, 자, 이번엔 이렇게 제곱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지. 쫄지 말고 주머니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쌤은 새로운 거 안 알려줘, 이제. 똑같은 걸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 두 개가 있고 거기서 각각 꺼내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둘을 곱한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데 원하는 게 뭐래? x 제곱의 개수를 원하고 있지.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서 뭘 꺼내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곱했을 때 x 제곱이 될까? 한쪽에 X가 두 개 나오고 한쪽에 삼성 나오고 따로따로 하나씩. 그렇게 케이스가 나눠지겠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야? 왼쪽 주머니에서는 상수항을 꺼내고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x 제곱을 꺼내고, 두 번째로는 x 제곱을 꺼내고 상수항을 꺼내고. 윤서 괜찮아 이거?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x 꺼내고 x 꺼내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상수항을 꺼냈다는 건 뭐야? 1만 3번 꺼냈다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지 하는 거야. 그럼 1만 3번 꺼낸 거니까 x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x가 한 번도? 그럼 3시 0이겠지. 그리고 어차피 1은 몇 번 뽑든 1이기 때문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x 제곱이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x를 몇 번 꺼내야 돼? 그럼 4c 2로 두 번 꺼내겠지. 그럼 얘를 두 번 꺼냈으니까 2도 두 번 꺼내겠죠. 총 4번 꺼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24가 나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x 제곱이니까 x 3번 중에서 x를 두 번 꺼내야 되는 거지. 그럼 1은 몇 번 꺼내지? 의미 없죠 어차피. 근데 1은 곱하기, 자 오른쪽 보면 상수항이죠. 그럼 2만 4번 x를 한 번도 안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4c 0이고 2를 몇 번 꺼낸 거야 대신. 그럼 2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얘는 4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x니까 한 번씩 꺼내면 되니까 3실 꺼내고 1은 몇 번이든 상관없으니까 냅두고, 오른쪽 주머니를 보면은 4c1로 한 번 꺼내겠죠. x를 한 번. 그럼 2는 자연스럽게 몇 번 꺼내고? 3번 꺼내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이게 9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4, 48, 96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몇이냐 이게 72, 168? 2번이 답이 되네요. 윤서 이해되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섭이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어? 진짜? 잘했어. 선생님 저거 고민할까지 시간 좀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도 저거 처음부터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면 굉장히 잘한 거야 진짜. 자, 6-1번 볼게요. 6-1번은 너네가 이걸 생각하면 돼. 우선 우리 그 이하 파스칼 삼각형 얘기할 때 1 플러스 x의 n제곱 이거 전개했던 거 기억나나? x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 처음에 x 하나도 안, 1을 기준, x를 기준, 1을 기준, 1을 기준. 근데 사실 뭐 뭘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똑같은 거라. 근데 이번엔 그냥 1을 기준으로 할게. 그럼 처음엔 1이 한 번도 안 뽑히고 x가 n번 뽑힌 거. 그리고 1이 한 번 뽑히고 그 다음에 x는 n-1번 뽑히겠지 그러면. 그럼 다음은 x가 1이 두 번 뽑히고 x가 n-2번 뽑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이
1을 n번 뽑고 x를 아예 안 뽑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이 6-1과 6-1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이걸 반대로 이해하는 거야. 보면은 NC0, NC1, NC2, 땡땡땡, NCN 순차적으로 가고 있지. 그리고 n번을 뽑을 건데 xn번, 그럼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우리 1은 계산해봤자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그럼 xn번, xn-1번, xn-2번, 마지막은 x빵번. 이런 식으로 식이 나열돼 있으면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12C0, 12C1, 12C2, 땡땡땡, 12C12 순서대로 가고 있지.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이해가 편하니까 여기서부터 볼게. 5가 몇 번? 한 번. 5가 몇 번? 가다 보면 5가 몇 번? 12번. 이 형태인 거예요, 식이. 그때 x가 5인 거야.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생략된 거야? 여기서처럼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있던 거야. 정확하게 써주면 5의 0제곱, 1의 12제곱, 5의 1제곱, 1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1이 생략돼 있던 거예요. 어차피 1은 1이니까. 그러니까 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5의 12제곱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우리가 수요일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걸 연습을 했어요. 수요일에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 나왔을 때. 근데 이걸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럼 다음 게 뭐야? 다른 문제네. 자, 6-2번 보자. 11의 17제곱에 100의 자리 숫자를 A, 10의 자리 숫자를 B,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하자고 했지. 너네 이거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줄게요. 너네 12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10진법을 이용해서 1 곱하기 10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즉 그러면은 여기서 10의 자리를 우변을 보고 얘기하면 뭐야? 우변을 보고 10의 자리를 얘기하면 2잖아. 그게 10의 1제곱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100의 자리는 1이잖아. 그럼 그건 10의 제곱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야. 자, 뭔 말이냐면 이 11의 17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친구를 1 더하기 10의 17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1을 기준으로 얘기할게. 처음에 1이 하나도 안 뽑혔어? 그럼 10만 17번 뽑힌 거야. 다음 1이 한 번 뽑히고 10이 16번 뽑힌 거야. 그리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10이 2번 뽑혔어. 그럼 1은 15번 뽑혔겠지. 그리고 1이 16번 뽑히고 10이 한 번 뽑히고 마지막은 1만 17번 뽑히는,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의 제곱의 개수지? 이게 100의 자리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뭐인 거야? 10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1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럼 계산을 해봐야겠지. 그럼 이 앞에 거는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한테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실제로 이제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17시 이어가지고 17, 16, 2일이니까 8하면은 몇이야 이게? 136이냐? 136이냐? 126이냐? 136. 136이야? 네. 그럼 여기 10의 제곱이니까 00만 이렇게 딱 붙여줄 거야? 100의 자리를 찾은 줄 알았더니 13,600을 찾아버렸었죠? 좀 큰 숫자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얘는 170이에요. 17시 16은 17시 1이어서. 그리고 이 친구 1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저렇게 3개 더하면 몇이죠? 771이지. 그래서 40. 그러니까 A가 7인 거고 B도 7인 거고 C는 1인 거예요. 여기는 10의 세제곱이니까 공이 몇 개가 붙어? 10의 세제곱이면 3개가 붙잖아요. 그럼 100의 자리는 안 나와요. 애초에 여기서. 봐봐, 여기가 만약에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었으면 2000이잖아.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안 나와. 10의 자리도 안 나오고 1의 자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다 갖다 버리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해당하는 10의 제곱이랑 10의 1제곱이랑 10의 0제곱 상수항 그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할 때.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이 5번. 왜? 선생님 말대로 똑같이 혼자서 계산 실수에 이걸 갖고 풀었는데. 아, 똑같이 했는데? 네. 너무 잘했네. 자, 오케이까지. 자, 그 다음이 몇 번이야? 하나 남았네? 아, 1시 넘었네. 야, 근데 막상 생각 다 이해되죠? 지금 또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요. 만약에 특강권만 잘하잖아요. 특강권 만약에 특강 때 수업했던 것만 마스터했어요. 그게 한 40 정도 나와요. 진짜요? 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초를 잡는 거긴 한데 항상 모든 시험에 기초가 30, 40% 나와요. 항상 기초가 30, 40%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린 겨울방학 때서 쉽게 이제 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내용을 더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지. 계속 세뇌시켜야 돼. 예. 왜냐면 이게 이제 다음 주면 2주차 되잖아. 그러니까 슬슬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졸라 가기 싫네. 귀찮네. 막 이러거든.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당장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왜냐면 당장 내년에 쓰는 거잖아 이거는. 도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진짜 큰 도움 돼요. 이게 한번 배우고 또 보는 거랑 처음 보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친구를 이제 푸는 건데 이거 우리 그 파스칼 삼각형 할 때 개념할 때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어디냐? 이거 너네 체크했니? 삼각형? 체크하라고 했어요. 체크했지 이거. 요거 쓰는 거예요. 앞에 거 어때요? 같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죠? 그럼 결과 보니까 뭐예요? 하나 커졌고 큰 거 여기 그대로 왔죠? 자, 간다잉.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서 연습하라고 지금 나온 거야. 여기 어때요? 같죠? 몇 개 차이 나죠? 하나 차이 나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13C4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 파스칼 삼각형 안에 있는 그 삼각형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두 개 볼까요? 13, 13 똑같죠? 4, 5 하나 차이 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14C 5가 되겠죠? 또 하면 되겠죠? 그럼 2월 몇이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죠. 16, 17. 답 3번. 의식?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온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삼각형 그림은 안 나와. 그러니까 막 내가 그래서 막 한양양한 이런 거 알려준 게 흐름을 그 숫자의 흐름을 봐야 돼. 숫자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됐네요. 근데 너네한테 이거를 원래는 쌤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약할 만한 거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 약할 만한 게 질문이 다 나왔어요. 내 예상과 다르게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너네 그 질문 이제 재섭이도 몰라서 질문한 것도 있고 이제 하잖아. 윤서도 마찬가지고 너네 그냥 집 가서 다시 복습하지 말라는 의미로 어차피 집 가서 복습 안 하니까 여기서 복습하자. 어차피 20분밖에 안 남았거든. 아니 정확히 15분밖에 안 남아서 뭔가 더 하기가 애매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복습을 하자. 너네 질문했던 거. 그리고 윤서는 그 중복조합 안 푼 거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화목에 나한테 질문해요. 30분 정도 일찍 와서. 알지?